그래도 하나 저는 꼽자면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의 극치다. 그러니까 무능함의 끝을 저는 이번에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요. 제일 제가 답답하고 한심한 게 아니 노동연금 교육개혁한다고 2022년 8월 달에 대통령이 말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진행 상황 아십니까? 안을 아세요?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총선 앞두고 올해 초에 의료개혁을 갖다가 전면에 던집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안을 갖고 와가지고 의사들을 밀어붙였거든요. 처음엔 재미 좀 봤죠. 아니 그러면 의료개혁에 그렇게 진심이면은 2022년 8월 달에 연금노동 교육개혁, 의료개혁을 넣으셨어야죠. 근데 그동안에 이런 방구 얘기 안 하다가 뜬금없이 누구에게 얘기 들었는지, 그게 뭐 천공한테 들었는지 배우자한테 들었는지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갑자기 의료개혁 내밀면서 이런 식의 국정운영 하는 것은 갈등관리 능력, 조정 능력이 없다는 것도 보여주지만은 개혁의 우선순위에서 없던 내용을 갑자기 갖고 왔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겁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그렇죠. 그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무능함을 이번에는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물가로도 무능한데 제가 볼 때는 그중에 하나가 더 추가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보통 사람이 유능함을 자랑하는데 무능함을 자랑하는 정부를 처음 봤어요. 새롭잖아요. 난 무능해 이런 거예요. 외교, 안보, 경제 이런 문제까지 보면 무능함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직무가 정치하셔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저는 이제 전공의 문제를 보면서 이게 보통 우리가 유능함을 평가할 때는 어려운 문제를 쉽게 푸는 사람 유능하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는 쉬운 일도 어렵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담화를 할 때 제가 이런 식으로 2,000명을 고집했고 필요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의료 현장에서 불편을 겪으니 전공의들과 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던져놓고 전공의를 만나고 뭔가를 해결하는 걸 보면 아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가는구나.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건데 처음에 대국민 담화할 때 어땠습니까? 안 돼 절대 2,000명 못 물러나. 그리고 존말할 때 돌아와. 안 그러면 그 송달하고 잡아넣겠어. 그 카르텔 얘기. 나도 마음이 아파. 그리고 카르텔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놓고서 갑자기 대통령실이 마사지를 해요. 아니다. 우리는 대통령께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만나기로 한 거다. 그리고 부랴부랴 늘 사람들이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이에요. 일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섭도 마찬가지야. 일을 어렵게 만들잖아. 총선도 어렵게 만들고 일도 어렵게 만들고 말하자면 최승훈 상병의 수사위압을 대통령실이 말끔하게 털려면 이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럼 쉽게 풀려면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증인도 나가고 수사도 공정하게 하라고 메시지를 내면 국민들이 아, 저 사람 그래도 좀 뭔가 일을 시원하게 하네 하는데 일을 호주대로 도피를 시켜요. 일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다시 귀국시키잖아요. 또. 아 그러니까 웃기잖아. 론했다가 또 잘라내요. 대신에 윤석열 대통령은 좋은 방법은 아닌데요. 완전히 기괴한 방법으로 국민들을 싹 다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앞두고 전 국민 통합으로 결집시키고 있는 거는 그런 식으로 기괴한 방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국민 통합을 한 대통령은 역대 없었거든요. 사람 좋게 하셔야 되는. 진짜 국민들을 질리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정치가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프로블럼 솔버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를 프로블럼 메이커야. 아주 어려운 문제를. 프로블럼 메이커야. 계속 가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대통령이 안 보일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얼굴이 안 보여야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제는 목소리가 안 들려요. 해외에 나가야 지지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의 문제도 하나 더 보태면 이게 문제를 해결하고 뒤늦게나마 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천공이라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전공이냐 천공이냐 이게 무슨 천공이 개입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한 대로 국민들이 기괴하게 생각하면 기괴해. 2라는 숫자는 왜 그렇게 자주 나오는가. 문제에 대해서 천공이 들어간다는 것은 국정 운영 자체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어떤 방증 아닐까. 그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2,000공이니까 2,000명도 2,000에서 나온 거 아니냐. 천공이 그건 또 반박을 했습니다. 600명으로. 아 이상하긴 해요. 근데 이제 썼을 때부터 진짜로 제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오늘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데 윤희숙 후보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특수학교 특목고로 부지에 특목고를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수학교 부지에 특수학교를 그 입학해야 되는 그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는 학부모들이 무릎을 또 꿇었더라고. 제가 이 장애 문제에 있어서는 그 특수학교가요
더 지어도 모자랄 판에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버리고 특목고를 하겠다. 나경원 후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머릿속에 그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그런 후보고 그 부분이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뭐 특수학교에 대해서도 늘 전형적으로 국민의힘이 이런 못된 짓을 해가지고 매일 비판을 받거든요. 게다가 또 이준석 대표도 그때 무임승차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복지에 접근하는 방식이 틀려먹었다. 아니 세상에 복지라는 게 플러스가 나는 복지가 있습니까? 예산을 써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복지지. 그렇죠. 돈을 써서 플러스로 뽑는 복지는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자들을 살피고 공동체를 유지하는 면에서 보수가 더 철학적으로 유지 강화를 시켜야 되는 영역인데 장애인 문제, 노인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야박하고 경제적인 비시 분석의 논리를 갖다가 접근을 하니까 그렇죠. 이게 보수가 국민들한테 지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